안녕하세요, 이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피부샵 원장님들을 위한 마케팅 공부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들을 보면 블로그 운영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블로그를 해야 되나요? 인스타그램을 해야 되나요? 유튜브를 해야 되나요? 이제 SNS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제 다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하나만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제 또 우리 원장님들은, 또, 낮에는 또 관리와 상담과 그리고 이제 운영과 그런 부분들에 또 치우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가장 흔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 원장님들이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으니까 그걸로 그냥 사진으로 그냥 가볍게 인스타그램을 활용을 해서 이제 또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사진을 찍는 이유가 또 이제 비포 애프터 많이 하시잖아요. 비포 애프터. 그거를 이제 그 비포 애프터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또 블로그에 또 담아볼 수 있는 거. 그런 형태로 이제 꾸준히 내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를 딱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일단은 블로그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럼 블로그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또 많이 주셨습니다. 자, 블로그 운영. 물론 대행사에 맡기시는 분들도 많죠. 대행사에 맡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대행사에 맡기긴 맡기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맡기느냐. 내 상품, 그리고 나의 어떤 키워드를 확실하게 노출시켜주고, 그 노출된 글에 의해서 나에게 문의가 오게끔, 우리 샵에 방문하게끔 하는 것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내가 블로그를 처음에 만들어야 되나, 요거를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운영을 하실 때. 그러면 거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원장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검색을 해보고, 원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검색을 해보고, 나 이 블로그 괜찮은 것 같아. 이 블로그 글 괜찮은 것 같아. 이 블로그처럼 해보고 싶은 것 같아. 그 리스트를 정리를 해요. 이거 어떤 게 좋았다. 이 블로그는 어떤 게 좋았다. 이 블로그는 무엇이 좋더라. 이 블로그는 글을 잘 쓰더라. 이 블로그는 디자인이 좋더라. 그래서 나는 이러한 컨셉으로, 이러한 사진 방식으로, 이러한 글의 방식으로 이렇게 블로그를 꾸며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나는 카테고리 뭐 하면 되지? 일상 해야 되나? 내 손님들 후기를 작성하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카테고리를 어떻게 꾸며야 되지? 처음에 카테고리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무조건 일단 시작이 답이니까 처음에는 그냥 하세요. 그냥 내가 오늘 출근했을 때 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어떤 정리를 했고, 오늘 기억에 남는 손님은 어떤 손님이었고, 오늘 상담은 어떤 식으로 했다. 그리고 우리 고객이 어떤 형태의 관리를 해주니까 이런 부분을 좋아하더라라는 형태로 일기 쓰듯이 그냥 가볍게 접근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왜? 진입장벽을 처음에는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 블로그랑 친숙하게 하는 게 첫 번째 우리 원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친숙해졌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이제 겨우 애기들도 이제 태어나서 뒤집고, 기고, 걷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로그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었을 때,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이제 뒤집고, 기고, 걷는 방식으로 이제 진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블로그라는 것은 이제 웹상에서 일기를 형태로 이제 적는 거다. 라는 것에서 이제 진입을 했고, 그 다음은, 나의 이 블로그를 노출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어떤 특정 키워드에 노출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이제 정해져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저는 물론 검색 수를 조회를 해보겠죠. 조회를.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원장님이 가장 잘하는 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장님이 지금 현재 매장에서, 샵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품이 무엇인가? 자, 나의 첫 번째 상품은 나는 모공 관리를 잘한다. 주름 관리 개선을 잘한다. 이런 상품이 있을까 하잖아요. 그러면은 원장님이 모공 관리를 잘 하시니까 모공 관리에서 그러면 나는
서울 종로에 샵이 있다. 서울 강남에 샵이 있다. 그러면 서울 강남 모공관리겠죠. 서울 강남 피부관리실 뭐 이런 부분도 좋긴 좋아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뭐 춘천 피부관리실, 대구 피부관리실, 뭐 부산 피부관리실 이렇게 있을 건데 특정 지역 로컬 키워드 자체는 시의 단위일 경우에는 조금 좁혀주면 좋겠죠. 이제 많은 샵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좁혀가지고 피부관리실을 뒤에 갖다 붙이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또 물음표를 찍어요. 피부관리실, 예를 들어 대구 피부관리실, 대구 수성구 피부관리실, 이제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피부관리 샵들도 많은 그 키워드들을 이제 잡을 건데, 고객들이 하는 행동은 뭐겠어요? 여기 전화해보고 저기 전화해보고 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가격이 얼마인지. 그러고 곧바로 끊겠죠. 그러면은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 키워드는. 그래서 그거는 원장님만의 키워드가 아니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 키워드를 잡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원장님이 뭐 모공관리 잘한다. 그러면은 대구 수성구 모공관리 잘하는 집 이거겠죠. 그 키워드 자체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씩 다듬어 나가야 되는 거죠. 다듬어 나가는 거. 그럼 모공관리, 이게 모공관리 원장님은 모공관리 이거를 잘하는데, 그럼 모공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모공이 크고, 여드름 뭐 상처가 있고, 이제 저 피부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상처가 있고, 이 모공관리를 받아야 되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들. 그럼 이제 모공 축소하는 법, 모공 케어하는 법, 뭐 모공 세척하는 법, 피지 뭐 덜 나오는 방법, 뭐 이런 형태에 대한 고객들이 모공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문제점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모공 관리를 하기 위한 문제점. 모공 관리를 받는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점. 그래서 모공 관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다 보면 이 모공 관리의 키워드는 상위 키워드이지만 이 모공 관리의 이 옆에 갖다 붙이잖아요. 이건 거죠. 그러면 원장님이 잘하는 모공 관리인 거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모공 관리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를 글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키워드 자체는 어떤 식이다? 대구, 수성구, 모공관리, 피지 나오는 이유. 이런 형태로 아까 제가 정리를 해보라는 그 부분과 같이 결합하다 해서 이 키워드에 맞는 것을 다듬는 거죠. 그래서 그 다듬어서 이것을 검색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보고 내 블로그에서 이것을 키워드를 잡았을 때 꾸준하게 잡았을 때 한 어느 정도쯤 되면 그 키워드가 올라오더라, 방문자 수가 올라오더라 라는 것을 꾸준하게 테스트는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에 있는 피부 관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떤 특정 피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해결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말고 원장님이 가장 잘하는 관리 케어법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케어법은 왜 사람들이 써야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 줄씩 정리하다 보면 그거를 하나 빼서 연결시켜보고 하나 빼서 연결시켜서 거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키워드를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키워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 키워드는 당연히 그 글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뭐 검색 광고 키워드 조회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원장님은 원장님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만의 키워드 공략법은 달라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딱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장님 블로그를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일단 부담스러우니까, 블로그 직접 가기까지가 힘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글만이라도 몇 글자 적어보자 하면서 블로그에 친숙함을 가져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장님만의 키워드는 반드시 있다. 일반적인 키워드로 처음부터 접근을 하지 말고, 높은 키워드로 접근하지 말고, 원장님이 가장 잘하는 상품에 매칭을 시켜서 그 고객이 이 키워드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논리적인 부분과 공감적인 부분을 같이 표현해주면 이것은 원장님만의 키워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 블로그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는구나, 키워드는 이런 형태로 잡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글을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키워드 그리고 블로그에 접근하는 방법, 이런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꼭 실천하셔서 내가 왜 블로그를 운영을 해서 왜 매출이 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꼭 매출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